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친해자입니다. 또 저녁 시간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주 신나게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패닉 상황이야. 이 패닉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어.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지? 비트코인 떨어지지 않는데 폭락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그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커지고 있죠. 주요국의 통화 그 가치가 추락을 했고, 어떤 글로벌 그 금융시장에서 또 한 차례의 뭐 위기, 이런 위기의 그 기운이 감지되고 있는데, 유독실이 비트코인 가격이 또 틈새 상승을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코인 마켓캡에 따르니까 전날보다 한 6%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2만 달러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어요. 장중 한때 2만 228달러까지 뛰었는데, 그 멋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부재물 면치 못했던 이더리움 가격도 오랜만에 6% 넘게 급등했고, 뭐 1380달러를 회복하고 있다 합니다. 뭐 그 밖에 뭐 BNB, 솔라나, 카르다노 뭐 이렇게 뭐 알트코인들도 이제 상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나홀로 강세를 보였던 지금 보니까 그 리플이죠. 리플만 1% 이상 하락 중입니다. 그 가상자산 시장 전체 시가총액도 같은 시각 현재 9,679만 달러인가 그럴 겁니다. 9,679억 달러죠. 76억 달러인데 전날 이 시각에 비해서 24시간 만에 시총이 벌써 500억 달러로 이제 불러났답니다. 불러났어. 그러니까 점점 좀 늘어나는 겁니다. 다시 또 상승하고 있어. 영국의 그 파운드가 연이 이틀 달러 대비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선진국의 주요 국채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뛰었고요. 간밤에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같은 시각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던 우리 코스피 시장도 뭐 홍콩 항생 지수도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나마 저가 매수로 일본 니케이 지수, 상하이 지수도 완전 뭐 반등을 했어요. 결국은 이 주가랑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그 가상자산이 이 틈새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거야. 상대적으로 낙폭이 전통 자산보다 컸고요. 2주일 연속으로 그 가상자산 그 펀드 쪽에 자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반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창업주가 그래요. 단기적인 그런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이번 주 가상자산 반등에 무게가 실린다고 하고 있고, 다만 반등세가 길게 갈 것 같지 않은 만큼 중립적인 스탠스로 가는 게 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게 코인 쪽 튄다고 해가지고 뜬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심리적으로 해요. 뭔가 반등하라 급등을 해버리면은 눈길이 또 글러 가요. 좀 가다 보니까 항상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이제 포브스에서도 그래요. 지금 그 회장이 지적을 했는데, 뭘 지적했냐? 그 세계 중앙은행하고 정부들이 이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통화 안정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스티브 포브스 그 미디어 회장이 지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포브스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그 포브스 글로벌 CEO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가지고, 오늘날 어느 중앙은행 총재도 통화 안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경제를 위축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영국 정부가 이제 성장 촉진을 위해서 세금 감면하고 투자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발표하니까 결국 파운드화가 26일 아시아에서 가치가 한때 4% 하락을 합니다. 역대 최저인 파운드당 1.038달러를 나타냈잖아요. 그 파운드뿐이 아니에요. 지금 일본 엔화, 뭐 중국 위안도 지금 다른 화폐들도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중국과 일본은 그 미국에 비해서 약간 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요. 현재 포브스는 현재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정책 이방가들이 물가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는 독단적인 신조에 빠져 있을 뿐 화폐 방어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화폐 방어. 그는 1980년대 그 폴 볼커 그 당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를 맞서서 금리를 20%까지 올리니까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생산성을 높였던 것을 언급을 해요. 또 레이건 정부가 이제 또 달러를 팔고 다른 화폐를 적극적으로 매입했다고 이제 덧붙입니다. 그래서 포브스는 미국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침체가 유일한 인플레이션 대처로 여기고 경제를 위축시키려고 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고용 규모를 줄이려고 있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은 통화를 안정시켜야겠죠. 시민들을 빈곤으로 가난해지게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포브스는 화폐 안정을 위해서 미국 달러가 고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금과 연계시킬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옛날에 1944년 그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해서 금 환본위 제도가 도입된 후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았던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해요. 브레튼 우즈 체계는 1971년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화폐는 이제 미국 달러 이제 패거디였는데 그 달러를 35달러에 금 31.1g 이게 온스죠. 하여튼 바꾸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미국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의 자리를 굳힐 수 있었고, 하지만 그 당시 때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해버려. 닉슨이 그렇게 해서 금 교환권이라고 믿어온 달러와 그 또 달러에 연동되었던 세계 화폐들은 결국 종이 조각으로 전락을 해가지고 3, 4년 동안 세계 경제가 아주 극심한 혼란을 초래했었죠. 닉슨이 아주 생쇼를 했지 그때.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브스가 지금 좀 포브스 회장이 따끔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은행 총재들한테 좀 정신 좀 차리고 제대로 좀 하라는 거겠죠. 지금 이렇습니다. 상당히 안 좋다.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지금 보니까 또 댓글에 보면 있네요. 눈팅 30년. 눈팅 30년 했어? 눈팅 30년. 실전 3년. 실전 3년 해보니까 삼전이든 모든 주식은 안 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고, 주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을 명심해라. 제가 항상 늘 얘기했죠. 항상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해가지고 꼭 실패한 분들이 있고 이런 있어요. 성공한 분들이 있고 실패한 분도 있는데 항상 실패한 분들은 그래. 패가망신한다. 패가망신 나왔죠. 이런 댓글 푹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패가망신한다. 망한다 해서 제가 이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 투자에서 실패하면 항상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 사람이라는 게. 실패하고 돈 날리면은 절대 하지 마라. 망한다. 집 날린다. 패가망신한다. 피폐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뭐 실패한 사람들 말에 뭐 그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도 들어보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우리 개미들은 연약해, 나약하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당해. 기관 외인들한테 맨날 털리고 그러니 뭐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성공하겠습니까? 거기 꿋꿋하게 성공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우리가 배울 점을 배우고 해야지 매번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분을 뭐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고 성공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분처럼 뭐 주식 안 하는 거에 돈 버는 것이라는데 저는 그래요. 강요는 안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할 필요 없어. 만약에 두려우면 하지 마세요. 절대 두렵거나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면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투자는 섣불리 하는 게 아니야. 조급한 마음 버려야죠. 공부 좀 해야 돼. 그리고 또 집 살 때는 막 몇 달 동안 고민하고 찾아보고 하는데 주식 살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 한 3초도 안 걸려. 매수하는데. 하여튼 이런 유사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고요. 좀 아리까리하고 좀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다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그 리스크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00명 중에 뭐 5명 채 안 될 거예요. 돈 번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종목도 기업도 잘 찾아야지, 장투도 잘해야지, 끈기도 있어야지, 흔들리지 마야지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멘탈 중요한 것 같아. 멘탈이 약하면은 뭐 투자뿐이야. 모든 게 다 안 되더라고. 그 멘탈이 강해야 돼. 그 멘탈 강하면 어떻게 해야 돼? 체력도 좋아.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 좋아야 하니까 틈틈이 운동하세요. 저녁에 퇴근하면 운동도 하고 휴일날 산에도 다니고 강변도 뛰어다니고
뭐 라이딩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